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공사학번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 사과 단일 전공이거든요. 그런데도 졸업하는데 6년이나 걸렸어요. 잠깐 휴학을 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오고 그리고 공부 다시 하다가 또 힘들어서 또 휴학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런 생활을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미디어를 표방하는 구민TV라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몰골이 이 모양인 건 제가 오늘 낮에도 집회 취재를 나갔다가 경찰과 한판 떠서 몰골이 이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힘든 상황 버티고 있고요. 그 취업 때문에 지금 재학하시는 학생분들 제일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저 때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선 세대로서 이런 세상을 방치해서 좀 죄송하고요. 대학 시절만큼 그래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도 더 많이 웃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학과 동문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학번으로 입학해서 졸업하고 지금은 롯데슈퍼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정세원이라고 합니다. 회태라고도 합니다. 얼마 전 그 박근혜 최신슬 게이트 관련해서 우리 성균관대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이 명단 33분 중에 우리 사학과 교수님들이 5분이나 계셨다는 것이 아마 50년 전에도 그러셨고 또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과가 숫자만 쌓여서 70주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올곧게 사관의 직필처럼 굽힘없이 살아오신 우리 동문 선생님, 선배님들이 늘 앞자리에 계셔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스스로 주의를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사학과 동문들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사회에 나와보니까 우리 사학과 또 우리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운 학과의 자랑스러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비교해보니까. 이제는 저도 그렇게 되어야겠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불사조! 안녕하세요. 사학과 구사학번 최병진입니다. 저에게 있어 대학생활은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거는 답사하겠죠. 지금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때 다녔던 그 답사의 그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비상교육에서 역사교과서, 사회교과서, 그 다음에 참고서 등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참 그 보람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역사를 대학생활 내내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했던 것들을 책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역사에 대해서 더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거를 참고서와 영상으로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출판 쪽에 진로를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학과 70주년, 그 재밌고 뜻깊은 시간 맞이해서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학과의 전통을 조금 더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사조 사학과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호학번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정말 이 엄중한 시대적 그 상황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세대이고요. 87년도에 이제 사학과 학회장을 또 맡았습니다. 87년도 하면은 이제 그 6월 항쟁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도 했죠. 우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는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학생 수 대비 구속자 수가 가장 높았던 뭐 그런 내용의 기사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결코 뭐 이렇게 많다고 해서 자랑은 아니고, 당시에 우리 사학과의 그 학우들이 정말 시대적인 소명과 내용들을 가지고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자 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방송, 문화 관련된 일을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역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사 콘텐츠를 원소스 멀티 유즈하는 해서
그 출판도 하고 웹툰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가 단지 그냥 뭐 낡은 학문 이런 게 아니고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보람찬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배님들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성취 있으시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사조사학과 84학번 양윤아라고 합니다. 저는 학회 활동을 주로 했었고 1학년 때 고 이우성 학형의 추모제를 1학년 때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비영리 재단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인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4년 차로 활동 중인데 저는 지금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육성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사학도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다양한 영역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그 활동 영역에서도 저는 현장에서 직접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비영리 활동가 그리고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로서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도전을 통해서 사회는 조금 더 변화할 수 있고 그 여러분의 도전은 항상 응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방금 그 박수는 이제 저한테 쳐주신 박수가 아니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학과 7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불사조 사학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 또 재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공공학번 정재현입니다. 이 공공학번 측으로는 좀 얼굴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학교에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서 그 영상으로 인사드린 정세원 동문하고 같은 학번인데 얼굴이 사뭇 달라 보이죠. 저는 지금도 뭐 방송 사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개그맨으로 방송 쪽에 데뷔해서 활동을 했었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제가 좀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사람이 옛날에 좀 잘 나갔지 뭐 이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으신데 또 요즘 그 20대 젊은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제 뭐 방송에서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성대 와서 사학과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성대에서도 강의도 하고요. 뭐 경기대에서도 강의도 하고 또 방송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YTN의 그 재미있는 낱말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분 30초짜리 프로그램 제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짧은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50분짜리로 확장하는 거 이런 게 제 목표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문들께서 응원해 주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뭐 방송 사회자로 일을 했습니다만은 뭐 한 30년 넘었는데요. 그런데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좀 부족한 게 보이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토크 콘서트는 이제 1부하고 2부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지금 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 모시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뭐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일 얘기도 좀 하고 또 옛날에 학교 다니던 얘기 뭐 두루두루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선배와 후배와의 대화라고 할까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선배들한테 후배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무튼 이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미 몇 개가 접수가 돼 있는데 미처 이제 질문을 못하신 분은 이 자리에서 이따가 즉석에서 질문하실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실 동문을 소개해드리죠. 95학번 임진아 동문입니다.
예, 이쪽으로. 예. 여러분 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예, 앉으시죠. 예. 근데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9학번 임진아입니다. 네. 근데 저거 진짜 끝난 거 맞아요? 네, 이틀치 2시간 있는데 네, 네. 적절히 잘 끝내주신 것 같은데요. 아, 뒤쪽이 좀 남았는데요. 네. 적절히 잘 끝냈다. 네. 예. 뒤쪽에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 국립박물관, 네. 국립중앙박물관. 네. 예. 유물관리부에 있습니다. 현재. 유물관리부예요. 네. 그 진품 명품에는 언제 출연하셨어요? 한 2년쯤 전 영상인데요. 네. 제 전공이 도자사여서 예. 제 전공으로 좀 기획전을 크게 했었어요. 네네. 그때 그때 무렵에 그때 출연한 예. 겁니다. 2년 전에요. 예. 네. 뭐 자주 출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전시나 뭐 이런 게 네. 있어야. 그 국립중앙박물관 뭐 저도 몇 번 가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일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은 면도 있고 네. 힘듭니다. 네. 네. 좋은 면 하나 하고 힘든 거 하나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환경도 좋고 예. 좋은 이제 문화재들 직접 만지면서 뭐 네. 연구하면서 마음 편하게 박물관 들르시는 분들을 대하면서 좀 네. 험한 상황을 겪지 않고 좀 좋게 말하면 격조 있게 지낼 수 네. 있는 건 매우 좋지만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예. 저희 뭐 전시할 때 몸 쓰는 일도 굉장히 많고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좀 그 3D 업종이라고 저희끼리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 그런 유물 같은 점은 거 이렇게 좀 자주 힘듭니다. 좀 전시 때문에 옮겨야 되고. 네, 그러기도 하고 야근도 예. 많고 일도 많고 네. 좋은 직장인가요? 뭐 하지만 만족은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한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죠? 최근에 경주에 지진도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장고 특히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물론 유물도 잘 지켜야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임진아 동무님이 안전하게 일을 하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 저기 95학번이시죠? 네. 그러면 졸업하신지 2005, 6, 7, 8 아니다 2000이 아니네요. 네. 1999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네. 네. 그럼 벌써 15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안 돼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거 젊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재수한 9학번인데. 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 저기 사학과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공부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성향이 정말 문과 성향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고등학교 예. 때까지 그렇게 지내서 문과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이제 이렇게 얼굴에 써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다른 고민을 할 게 없이 예. 문과 성향인데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서 어문 네. 계열을 가야 되는 예. 분위기도 있었지만 정말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학을 공부하면 네. 아주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무엇을 하더라도 네. 이 학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택했습니다. 사학을 선택을 네, 하셨고 네. 이제 성대에 오셨고 네. 예. 그 당시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뭐 재밌으셨나요? 여기 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선후배도 계셔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그냥 재밌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별로 뭔가 좀 사연이 예. 약간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뭔가 학교 일을 이렇게 돕는 그런 예.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저는 좀 스스로가 너무 어려운 지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네. 열심히 학교에 있는 행사를 열심히 돕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그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마무리는 잘 해주셨는데 예. 그 저기 그 당시에 특별히 기억나는 뭐 친구나 교수님 계세요? 그 선생님 여기 계신데 네. 정현백 교수님께서 정현백 교수님. 네.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때도 이제 여성 리더로서 굉장히 저희 여학생들한테 큰 이렇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셨고 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공무원 좋은데 네. 박물관에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예.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직접 그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네. 저한테는 이제 인생을 결정할 아하.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신 거고 이제 예. 기억이 남습니다. 정현백 교수님. 네. 조금 있다가 저 행사 끝나면 바로 광화문으로 나가실 것 같죠? 네. 같이 나가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그 저기 이제 성대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석사도 하셨죠. 네. 고고학을 하신 전공으로. 건가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네. 석사 하시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홍대로 옮기셨죠. 홍대 미술사학과로 다시 갔죠. 네. 그때는 왜 옮기셨나요? 그때 뭔가 큰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학교 때문에 옮긴 게 아니라 전공 예. 때문에 갔던 건데요. 전공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고고학을 그 아시다시피 유적을 발굴하는 전공이어서 예.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박물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부 전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전공이. 네. 근데 이제 그 땅을 파면 도자기 파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른 네. 것보다도. 예, 예. 도자기를 전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알아보니 네. 고고학적 측면보다는 미술사학 쪽으로 하는 것이 아하. 더 일반적이라고 해서 네, 네. 그래서 대학원을 다시 이제 예.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당시로서 예. 예,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사시겠네 아니면은 저를 대학원을 다시 보내주시겠느냐 네. 했더니 대학원을 가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차보다는 따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일단. 네, 그래서 그때 좀 예. 쉽지 않은 결정.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나요? 네. 아, 그게. 예. 차를 살 수도 있었나 보네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홍대 가셔서 네. 이제 거기서 박사 과정 하시고 네, 이제 네. 수료하고 논문 준비 중. 지금 논문 쓰고 계세요. 네. 힘드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취직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취직할 때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요즘 이제 다들 이 취직, 이 재학생들 제일 큰 고민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좀 뭐 따로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고 예. 그 결국은 박물관을 뭐 어디 뭐 그냥 시험 봐서 취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갖춰야 되는 어떤 뭐 학위를 받고 뭐 연구 성과 내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을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길이 저뿐 아니라 누구한테나 네. 그런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네. 네, 굉장히 힘들었다. 보냈었죠. 예, 이 얘기는 좀 30살 넘고 막 이제 네. 그때까지 네, 계속 힘든 예. 시간이었죠. 따로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네. 예, 그렇게 참 힘든 기간이었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박사 논문도 지금 이제 네. 쓰고 계신데 네. 이제 머지않아 박사가 되실 것 같고요.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걸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저 제 개인적인 계획은 예. 항상 입에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이 일이랑 공부랑 뭐 사랑이면 사랑, 가족이면 가족 그 세 가지를 잘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은 그냥 계속 해오던 대로 열심히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예. 박사 논문 빨리 쓰고 이제 제가 2주 후에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네, 그 결혼을 하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래서 중간에 그 가족하고 사랑 얘기가 나왔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세 가지를 잘 어떤 거 하나도 이렇게 이지러지지 않게 네네. 잘 가져가는 게 제 예.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누군가 그 결혼 발표를 할 때 더러 이제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한 발 늦었구나. 뭐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일도 하셔야 되고, 그죠? 네. 이제 아내가 되고 또 머지않아 이제 어머니도 되실 테고. 정말 그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이렇게 학교에 와 보니까 어떠세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네. 셀 수 없,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저 교수님들 또 그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 자리에? 없나요? 동기는 없는 것 같고 예. 여기 아는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예. 광일 선배나 박광일, 이런 분들은 같이 예, 박광일 그래도 동무님. 네, 예. 네.
네.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하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네. 그래요. 저 임진아 동무님 모시고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계속해서 이제 같이 좀 다음 분들 모시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두 분입니다. 두 분 다 90학번이에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아주 맹활약 중이신데 최태성 그리고 박광일 동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예, 먼저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불사조 사학과 90학번 박광일이고요. 저는 사학과에서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예. 2대 답사부장입니다. 네, 지금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몇 대입니까? 29대. 네, 상당히 오래되셨네 이분. 2대인데 29대. 오. 네, 그리고 그 답사가 좋아서 계속 사회에서 일을 할 거리를 찾다가 네. 98년에 여행 이야기라고 하는 역사 기행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17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에 그 활짝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회사 경영이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27년이라는 시간을 오다 보니까 예.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해서 네. 이제 뭐 역사책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좋고 나쁨에 대한 것들을 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임진아 동문님은 기억하세요? 네, 가끔 전철 5호선 같이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학교에서만 보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조교를 96년, 97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퇴근하고 할 때 같이 우연히 만나면 예. 공부만 하던 친구라 말을 할 수가 네. 없어서 그냥 내리면 잘 가 뭐 이 정도로 예. 했었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만났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저 최태성 선생님. 예. 네네네. 네. 저는 지금 저 대광고등학교에서 예. 역사 교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한 것 같고 예. 지금 현재까지 먹고 살고 있는. 네. 아 진짜로요. 진짜 대학교 네. 4년이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예.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네. 네, 잠깐 끼겠습니다만은 예. 정확하게 4년은 아니고요. 한 예. 3년. 3년? 네. 그럼 왜 그렇죠? 1학년 때 이 친구 얼굴을 과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예, 그래서 영어를 꽤 유창하게 하는 편인데.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 그 지금 회기동에 있는 그 유명 학원이고 이제 되게 엄격하잖아요. 네네. 거기 가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이 친구가 동기인지 예. 몰랐어요. 그래서 3년 배운 것 같고 지금까지. 네.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튼 3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역사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셔서 이게 왜 그랬냐면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사실은 제가 과에서 제 별명이 뭐냐면 90 안 왔죠? 예, 제 별명이 그 사문난적이었어요. 사문난적이요? 네. 예. 사실 그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안 좋은 거더라고요. 예.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사학과가 너무 무서웠어요. 예. 왜냐면 저희 다녔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87년 민주항쟁의 그 끝자락에 있는 네네. 그 시대였거든요. 끝나고죠. 90학번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과방에 갔는데 저는 철저하게 고3까지 그 반공 교육을 받고 자라온 그런 학생이거든요. 네네. 근데 과방에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막 너무 어려운 얘기들하고 막 혁명, 투쟁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가서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네네. 중앙 도서관 중도에 가서 예. 내가 빨리 영어 공부해가지고 이 지역을 탈출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1학년 보내다가 예.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2학기 때 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가더라고요. 네네. 답사. 막, 예. 그 혁명 투쟁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뭘까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뭐하니?라고 예. 했더니 자기들은 이렇게 답살 다닌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거기 한번 다녀볼까? 네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때 끝자락에 들어온 예. 거죠. 그래서 지금 3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은 그 영어 공부에 몰입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거의 뭐 박광일 동무님이 그 구세주시네요. 그쵸. 그때 버스 205번 버스를 안 탔으면은 예. 아마 그 회기동 가는 이 친구를 계속 영어에 늪에 네.
빠뜨렸을 텐데 그때 우연히 이제 버스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변증법이 뭐야? 예. 그래서 그걸 버스 안에서 대답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버스가 아니었다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도 어려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2학기 때 답사부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답사부원으로서 같이 답사 다니고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진짜로 리액션이 좋은 친구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뭔가 답사 가서 뭐 부석사 같은 거 보고 와 좋다 우리는 와 좋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네네. 막 펑펑 울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부석사에서는 왜 울어야 되나요? 아니 정말 그 부석사에서 그 무량수전 그 뒤로 예. 바라보이는 소백산 줄기의 모습이 저희가 네. 그때 새벽에 갔는데 어스름하게 안개 같은 게 였거든요. 예.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처음 봤어요. 울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 태어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이 뭔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돼요. 답사 다니려고. 저는 사실은 이제 직접 뵙기는 오늘 처음인데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저기 최태원 선생님 지금 이제 역사저널 네, 그날인가요? 네, 네, 거기도 네. 이제 출연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방송 쪽은 어떻게 이렇게 나가시게 됐어요? 뭐 그 전부터 방송 쪽은 늘 하고 있었고요. 예. 그 PD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네네. 좀 출연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바빠서 거기 출연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예.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계속 오시더라고요. 꼭 예. 한 번만 좀 나와달라고.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역사전은 그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예예. 아니 무슨 역사를 이렇게 토크를 해가지고 풀지? 라는 네네.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네. 이 부석사하고는 좀 달랐군요. 네. 예. 게다가 KBS 1이고 네네. 약간 좀 이렇게 고루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저 유튜브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쭉 찍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주년 엄청난 행사예요, 사학과. 그러니까 예. 저는 들어가기 전에 그랬는데 예. 딱 가보니까 거기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그런 프로가 아닙니다. 네. KBS 1이지만 저희가 그 SBS 러닝맨하고 저희가 경쟁을 합니다. 저희가 더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예능 프로보다 더 시청률이 잘 나오지? 라고 예. 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도 그 역사를 좀 많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 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기가 뭔가 특별히 어떤 동기라든가 계기가 없으면 좀 어렵거든요. 네. 예, 그것도 뭔가 인연이라는 게 또 뭐 있어야 될 것도 같은데, 야, 그저 이게 좀 나와주십시오 했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검토도 하고 이렇게 좀 이게 고르기도 하고 그러실 정도로.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어쨌건 저는 좀 이게 뭐지라고 저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대단한 프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아무튼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사저널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역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 자리에서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역사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동문으로서 굉장히 그 자랑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바쁘실 때는요 제 이름을 슬쩍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박광일 성우님, 네. 네, 그 여행 이야기. 네, 여행 이야기. 예, 여행 이야기인데 이 보통 평범한 그런 그 여행 회사는 아닌 거죠.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직원 중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빼놓고는 다 사업가예요. 네, 다 사업가 출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성대 사업가도 있고 건대 사업가도 있고 숭실대 사업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여대 사업가. 근데 약간 낙하산은 있어요. 낙하산은 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여대 저희 과 선배님이 계신데 네. 오늘 이제 연락이 와서 예. 우리 과에 되게 착한 학생이 있다. 네네네. 뭐 요렇게 해서 한번 써봐라. 네네네. 하고 계속 쓰고 있고요. 예예. 뭐 이런 케이스로 저희 예. 과 그게 지금 저 옛날 얘기죠? 한 5년, 5년 4년 전. 네. 예. 지금 뭐 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시행되기 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이게 회의적이었죠. 왜냐하면 예. 수학여행 가지고는 매출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그 요즘에 이제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8명, 9명이 모둠으로 현장 체험을 가는 게 있어요. 박물관이나. 네. 그걸 2004년에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네. 하면서 한때 이제 매출액이 가장 올라갔던 시절에는 1년에 한 매출액이 한 3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10,000원, 20,000원 받아서 30억
매출을 올리려면은 한 달에 오는 학생들 숫자가 한 8,000명에서 10,000명 네네. 정도를 개별 학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붐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갖고 사실은 밑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역사 붐이 일어나는 것과 별도로 네. 초등학생 안에서 역사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예. 그 역사 붐 때문에 이제 몇몇 학교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상명대라든지 경기대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대라든지 이런 데 네. 선배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예. 하는 데서도 창업 동아리로 네. 이제 이런 어떤 역사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창업 동아리를 만들게 네네. 됐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좀 참여도 했었고요. 네, 저기 박동무님 잠깐 지금 사업 설명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행사 이게 하나 투어는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이제 역사 답사 이런 걸 주로 하는 거고 이제 학생도 수학 여행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답사부의 예. 역할을 그냥 회사로 옮겨간 겁니다. 네. 네, 네 거기서 잘 끝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매출이 한 30억까지 올라가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저 부자들은 표를 안 낸다 이런 게 좀 맞기도 하나 봐요, 그죠? 잘 나갈 때. 예, 잘 요즘에는 좀. 그 저기 이제 최근에는 EBS죠? 네, 숨은 한국 찾기라고 하는 네. 이제 여행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역사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패널이 뭐 맛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 현장 정보를 주시는 게스트분이 있는데 저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역사 특히 이제 하는 게 처음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동네가 어떤 지명을 갖게 되었나, 네네. 어떤 역사 유적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그 좀 섭섭하시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KBS 일에 대한 뭔가 그 불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같은 그 방송에 출연하시는데 EBS 쪽은 또 많이 안 보거든요. 저도 EBS에서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EBS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참 좋은 방송국에 계시네요. 그러면서 정작 제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 EBS 분들이 예. 점잖으셔서 그래요. 점잖아서. 시청자들이. 예, 아, 저도 지성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1%와 7%의 차이죠. 네. 네. 저희 시청률이 1%고요. 네. 여기 시청률이 적게 나올 때 7%더라고요. 예. 근데 참 두 분의 인연이 아주 각별한 것 같습니다. 90학번 동문이신데다가 두 분 다 이제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한 분은 역사 선생님, 한 분은 이제 역사 여행을 주로 하는 답사. 그런 여행사의 그 대표님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또 이제 방송에도 같이 지금 나오고 계시고 네. 예, 뭐 채널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다가 두 분이 또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역사책. 네. 각자 쓰신 것도 있고 또 같이 집필하신 것도 있고. 그죠? 똑같이 이제 역사를 공부했는데 예. 그 최태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국사를 네. 가르쳐. 잠깐만요. 네. 지금 보니까 쭉 그 박동무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 조금 살짝 넘겨봐요. 이 책 얘기는. 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예. 아직 뭐 많이 살진 않았는데 20대는 뭔가 그 잡을 잡기 위해서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20대에 그 잡았던 그 잡을 가지고 30대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네. 40대부터는 그 30대에 있었던 성과를 기록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서 이렇게 같이 해왔으니까 예. 한번 좀 기록을 한번 좀 남겨보자.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 그때부터 이제 같이 책을 쓰기로 책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이 교과서 밖으로 나온 그 한국사. 한국사죠. 네, 네. 예, 저도 근현대편은 샀거든요. 예. 근데 아직 못 봤습니다. 바빠서. 예, 바빠서 그냥 사기만 하고 못 네. 봤는데 임진아 동무님 그 보셨어요? 책 두 분이 쓰신 책? 마이크 예 들고 예 네. 못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도자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예. 그 저기 책 많이 팔렸어요? 어떻습니까? 근현대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근현대가. 예, 근현대. 저도 심지어는 저도 샀습니다. 예. 제일 많이 팔렸고. 근데 그 책을 쓰시고 이러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힘든 네. 일이고. 예. 그런데 그 어떤 게 보람일까요? 그 책을 쓰고 많이 팔리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보람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예. 그 답사 부분을 제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 텍스트 부분을 담당을 했거든요. 네. 그 둘이 나눠서 했는데 그 답사 쓸 때 정말 행복했고 90년도 처음에 제가 첫 답사 갔던 게 미륵사지 답사를 갔어요. 예. 근데 그때도 생각나는 게 저희 과 답사를 갔는데 저희 교수님들은 뒷짐 지고 이렇게 쭉 다니셨어요. 예. 손병원 교수님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네. 한림대학교 사학과에서는 교수님들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 미륵사지에서. 네네. 그래서 선배들 보고 84, 85학번 선배들 보고 가서 예. 좀 우리도 좀 설명해 주라 그랬더니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어느 순간 그게 그때는 되게 조금 야속했었는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답사부 학생들이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예. 기술이 생겼고 사실은 그게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기술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음식을 갖다가 떠다 먹여준 게 아니라 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저희가 큰 네.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또 저 최태성 동무님 같으면은 뭐 이게 설명을 안 하는 게 저분한테는 딱 맞는 그 어떤 예. 눈높이 답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수덕사 대웅전 어때요? 그러면 와 이 정도. 경복궁 어때? 그러면 와이 정도.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강의 그 현장 답사에서는 네. 보통 듣다 보면 감탄사 15번 들으면 1시간 반 이렇게. 예. 네. 그 저기 여행 이야기 답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일정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사학과 재학생들이나 힘들 거예요. 답사부 학생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 좀 잘 되시나 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지금 두 분이 아주 그 맹활약 중이신데 뭐 앞으로도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좀. 최태성 선생님부터. 예. 저는 뭐 갑자기 뭐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만둬요. 아 진짜요? 진짜 그만두세요? 네, 저는 지금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예. 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EBS에서 고3 대상으로 그 무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하면서 제가 16년 동안 EBS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한국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지금 고3만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좀 꿈이 하나 있으면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네네. 초, 중, 고, 성인까지 한국사를 좀 다 누구나 무료로 좀 들을 수 있는 네네. 내 한국사 좀 공부해야 되겠어라면 거기 들어가면 돼. 예. 돈 결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 아하 무료로요. 네, 그런 걸 좀 하나 만들고 싶어서 네네. 내년부터는 한번 그런 쪽 EBS와 또 뭐 그런 쪽을 만들어준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꿈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학교도 해본 적이 그만두시고. 없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걸로 한번 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무료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 지금 아무도 해본 게 없는 거라서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해서 10년 동안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예. 다시 그걸 이제 공적인 영역을 끌고 오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들 겁들을 내시더라고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사실은 박수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박수를 주셨습니다. 예. 박강일 동무님은 그 여행사 답사는 어떻게 공짜로 안 될까요? 무료로? 그렇죠. 네. 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 제 위치가 상당히 그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지금 임진아 동문처럼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거나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예. 또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들을 어떻게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제 위치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은 또 책도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제조업으로 한다면은 생산하시는 분들이 연구자고 예. 소비하는 분들이 일반 대중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 연결고리가 또 누군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생산 공정을 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같이 조금이나마 이제 대학원에 일부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영역에서 인문 또 기업 이런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장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우리 박강희 동무님께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세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일부의 이제 마지막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손님은요 85학번이십니다. 예, 박성기 동문입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이 선배님이 오시니까 잠시 일어나는 분위기군요. 네, 앉으시죠. 그 박성기 동무님을 소개했는데 우리술 소개 영상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 우리술 그 대표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저기 이 영상 보니까 거기 저 임진아 동무님 좋아하는 도자기도 있고, 그죠? 이 막사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술 좋아하시나요? 혹시 막걸리 좋아하세요?
예, 마이크 예. 네, 좋아합니다. 막걸리도 좋아하세요? 네, 네. 아니 피부를 보니까 정말 막걸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막걸리를 양복하시면 신부 화장 완전히 잘 받을 겁니다. 네. 그 저기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성대에서 이제 85학번이시고 그 역사를 공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막걸리 회사를 네,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을까요?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예, 예. 사학과하고 막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네. 정말 상관이 많습니다. 사학과는 뭘 하든 다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역사를 알아야 술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술이 아하. 어떻게 됐고 네네네. 막걸리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예. 사학과는 모든 게 다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직업하고도. 예. 네. 그래서 인연이 없는 게 아니다.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예. 네. 그 막걸리를 이제 만드시고 계신데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제 85학번인데 그 당시는 막걸리 점유율이 지금은 거의 뭐 한 7, 8%대 하고 있지만 그 예. 당시는 7, 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걸리밖에 안 먹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이 사학과 학생들이다 그러면 또 이 술도 많이 마셨죠. 그렇죠. 술 안 먹고는 뭐 보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네. 학교 수업보다는 바깥에서 어떻게 예. 술로서 수업을 더 많이 했던 네. 분들이 우리 아까 85학번 인터뷰 영상 보니까 뭐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네, 당시는 정말 수업을 밖에 저희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학과 같은 네.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5학번이시니까 그때 대학에 막 들어오셨을 때가 이제 그때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그리고 이제 뭐 이 개헌 투쟁하고 그러면서 유월항쟁으로 가는 뭐 이제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휴강도 많았죠, 실제. 뭐 개인적으로 스스로 휴강을 많이 보통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강의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뭐 박성기 정말 동무는 그냥 교수님- 휴강하시고. 네, 교수님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뭐 어렵게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졸업을 예. 되게 늦게 했습니다. 네. 성대 사학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11년간 예. 제가 근데 제가 사실은 저 늦게 이제 성대 왔을 때 그 옛날 이제 성대 분위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80년대만 해도 그 이를테면은 술을 먹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은 막걸리를 한 잔 먹고 들어가야 답이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렇게 네. 해도 교수님들이 다 용인해 주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1년 만에 졸업했지만 네. 혹시 저 오늘 점심 때도 그 막걸리를 좀 하신 건 아니신가요? 예. 막걸리를 가지고는 왔습니다만 제가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 이따가 우리 저녁 때는 만찬 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예, 오늘 저녁 때 이제 또 우리 만찬이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막걸리를. 예. 근데 그 이 우리술 그 박성기 동문께서 만들고 계시는 그 우리술 막걸리 드셔보셨습니까, 임비라 동무님? 상표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네. 먹어봤을 예, 뭐 거라고. 예, 술 좋아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네네네. 상표를 그렇게 따지거나 그러진 않죠. 뭐. 예. 우리 박강일 동무님 어떠세요? 그래서 가평 답사 갔을 때 먹었다면 그 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아하. 들기는 하는데 예. 학교 안에서 뵀나요, 박성기 선배님? 아니요, 제가 예, 뵌 5학번 차이 나네요. 5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 저기 박성기 선배님 모신다 그래갖고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예. 되게 착하신 박성기 선배님이 있고요. 네네. 되게 무서운 박성기 선배님이 예. 있어요. 8호에. 그거 뭐예요? 두 분이 계세요? 해병대 출신 8호학번 박성기 아. 분이 있어요. 박성기 예, 이름을 가지신 예, 동문이 두 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착한 분, 네, 한 분은 무서운 분. 네. 어느 쪽이신가요? 착한 분. 네. 원래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태현 선생님. 저는 지금 아까 예, 술 좋아하세요? 예. 네, 제가 예. 막걸리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턱 쏘는 막걸리 좋아해서 왜 장수 막걸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장수 근데 지금 막걸리요. 읽다 보니까 예. 턱 쏘는 쌀 막걸리라고 하셔가지고 이따가 네.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게 이제 가평 잣 막걸리라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마 좀 들어보셨을 잔 막걸리요. 예, 자평이 잣이 유명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막걸리에 이제 잣을 넣은 예, 거네요. 잣을 넣어서 만든 예. 막걸리인데 예. 우리가- 몇 퍼센트 넣으셨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막걸리 하실 때 좀 예. 주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뭐 막걸리 그러면은 조금 뭔가 좀 뭔가 좀 싼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아마 내리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막걸리는 정말 비싼 술이고 원료가 아주 막 정말 쌀이 들어가는 거, 예. 잣도 들어가고 아주 만드는 공정도 제일 복잡합니다. 이 문과에서 뭐 조금 그렇지만 만드는 네. 공정이 제일 복잡한 술이 막걸리인데 한국이기 때문에 싸게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술에는 그 담배 요번에 그 정부에서 엄청나게 담배세를 올렸지만은 술에는 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에는 주세가 5%밖에 안 붙습니다. 아하. 1,000원짜리 막걸리에는 세금이 50원밖에 안 붙습니다. 그래서 싸게 마시는 겁니다. 네. 사회자님 맥주 좋아하시죠? 예? 맥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막걸리 좋아합니다. 네. 예, 맥주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맥주하고 막걸리가 보통 비교가 되는데 네. 맥주는 세금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모르죠.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후배님은 맥주 세금이 한 30% 되나요? 예, 갑자기 무슨 퀴즈 시간이 되네. 예. 우리 박동무님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한 50%. 우리 임동무님은 20%. 이렇게 잡니다. 72%가 세금입니다. 맥주 주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맥주, 소주는 위스키는 세금이 72%입니다. 그 아주 물론 애국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해야 소용없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막걸리를 드시면은 예. 세금도 덜 내고 정말 원가가 비싼 술이 막걸리입니다. 네. 예. 막걸리 먹어야 되겠네요.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걸리 얘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본 건 또 오늘 처음인데 우리 이 박성기 동무님 물론 이제 이 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계시니까 그 애정은 뭐 어떻게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겠죠. 근데 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술 막걸리 사랑 지금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참 이게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답사 다니다 보면은 각 동네마다 전부 그 전통 술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술 자랑을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양평의 지평 막걸리도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포천 이동 막걸리도 좋다고 얘기할 그래서 네네. 편편만 보신 분들은 그 막걸리가 다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제 아직 가평편을 안 찍었어요. 아하. 이제 찍게 조만간 그럼 되면은 이제 또 21국 찾기에서 막걸리에서 네. 가평 잔 막걸리. 네. 예.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 얘기하면 이제 막 고려 시대까지는 넘어가서 네네네. 누룩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회사에 직원들도 많으시죠? 네, 지금 예. 50명 정도. 네. 만일 우리 사학과 후배가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심사가 술 먹는 심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그리고 이제 평소에 얼마만큼 막걸리를 마셔왔느냐 이게 피부가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막걸리 드시면서 막걸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애정 네.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진짜 피부가 좋으세요. 네, 진짜로. 예. 사실은 뭐 막걸리를 제가 어제 왔는데 막걸리를 네. 안 파는 곳에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막걸리 이외에 다른 술을 마셔서 조금 나빠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수출도 하고 계십니까? 네, 수출 25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막걸리를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듯이 네네. 정말 막걸리는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술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치가 물론 대표 음식이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김치보다는 우리 음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것은 막걸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으로 계획 좀 여쭤도 괜찮을까요? 예. 네. 뭐 막걸리 얘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막걸리로 쭉. 네. 저는 제가 지금 사단법인 한국 막걸리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회원사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막걸리를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막걸리를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걸리와 막걸리 문화. 그럴 정도로 막걸리는 정말 독특한 술이고 그런 술을 합니다. 보통 맥주나 소주 보면은 막걸리와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 맑은 술이죠. 네네. 그거는 알코올만 빼서 마시는 겁니다. 네. 근데 막걸리는 술 만드는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다 마시기 때문에 예. 정말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네. 피부도 좋아지고 뱃살 빠지고 예. 그런 네. 술이에요. 그리고 함께 나누어 마시는 그런 문화를 예. 가져가고 있는 술이기 때문에 네. 정말 세계 문화유산으로 꼭 네. 등재가 될 정도로까지 뭐 맥주, 소주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막걸리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할 네. 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 질문 좀 하나 해도 네, 되나요? 질문 하세요. 예. 진짜 궁금한 게요. 사학과를 다니시다가 그렇게 술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하신 계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5년도 그때는 저희가 청파와 탁파가 있었어요. 물론 비주류도 있었죠. 안주파 학교 다닐 때 안주파도 있고 그때 주류 예. 비주류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류 중에서는 청파와 탁파가 있었는데 제가 예. 저기 탁파의 보스였어요. 예. 막걸리파. 탁파가 이제 막걸리 네. 쪽인 거죠. 그렇죠, 막걸리파. 예. 청파는 이제 소주나 뭐 이런 네. 맥주 쪽이고. 그러니까 소주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있는 집에서는 네네. 점심도 먹고 오고 아침도 먹고 오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자취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못 먹고 와요. 예. 점심엔 우리 이렇게 펀치, 뭐 김밥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네네. 저녁 가면 선배들이 술을 사주는데 예. 소주 막 이렇게 못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막걸리를 마셔서 예. 막걸리가 밥 대신 이렇게 예. 제 삶을 지탱해준 그런 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제가 예. 조금 잘렸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걸리 쪽에 갔대. 네. 최태원 선생님 어떻게 그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여기 후배들이 예. 사학과 생활을 하면서 예.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그 고민과 진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한번 좀 이게 막 궁금했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을 좀 그러니까요, 개척하신 거죠. 예, 그 청파, 예. 탁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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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제 네 분 동무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부는 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참석 못하신 동문들이 또 이 영상으로 인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84학번으로 입학한 김건태라고 합니다. 2009년까지 성균관대학교에 있다가 2009년 9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사학과 50주년 행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0주년 행사를 한다고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4번째 쳐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방위를 마치고 85년 3월 달에 1학년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서 크게 기억 남는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하도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시위라 할까요?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방학 때마다 보름 정도씩 이렇게 친구들하고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우리 산천도 구경하고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때 학부 때 읽었던 다양한 장르의 책이 오늘날 지금 연구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이렇게 미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 말씀을 전해주는 걸로 이 시간을 매듭할게요. 이 시대에 한문을 배워서 뭐 하겠느냐? 영어를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지하에 놓고 고민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밝은 미래를 설계하면서 눈을 조금 크게 떠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훨씬 더 학교 생활이 기억에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회 있으면은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79학번 최경환입니다. 우리 사학과 70주년 축하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 성대 명륜동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대 사학과 학생들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부딪히고 도전했습니다. 많은 시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처럼 성대사학과는 그 시절 우리에게 의식의 성장, 또 사회 참여의 모티브를 끊임없이 제공해준 샘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인연들이, 그 사연들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그 도전, 용기,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먼저 나를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사학과의 많은 그 동료 선후배 의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결과 이런 역사의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지금껏 같이 어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그런 나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고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라고, 우리 사학과 앞으로 100년, 200년 이렇게 장구와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료가 되고 또 후배가 되고 선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호학번 이정림입니다. 예, 지금 저는 고양시에 있는 현산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나는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자기 길을 열심히 걸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 아시지요? 예,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푸른 바다에서 키우는 고래 한 마리, 그걸 키우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래 한 마리 멋지게 키우셔서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기 길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균관대학 사학과 정말 최고의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70주년 아울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후배님들께도 그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학번 조정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KBS 수원센터 내 뉴스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원래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취재기자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술만 퍼마셔서 졸업한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KBS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2007년 정현주 사장 시절에 KBS에 입사를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 환경이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지도부와 충돌이 잦은 기자들은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이 잦은 파업에 지쳐서 또 일부는 자괴감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KBS 뉴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재미없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게 무슨 코미디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직접 회사 홈페이지와 시청자 게시판 또 시청자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항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선 현재 재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대 사학과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는 시간 없이 예, 계속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네, 예. 다음에 누가 나올 거라는 걸 이제 다 아시는 거죠. 네, 잠깐 기다리세요. 예. 영상으로 인사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이제 맨 처음에 김건태 교수님, 예. 84학번이라 그러셨죠? 네. 예, 84학번 우리 박성기 동무님이 85학번이신데 그 시기 그 학번들이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네, 뭐 저랑 같이 대학을 1학년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뭐 교실에서는 못 뵀는데 예. 어쨌든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아무튼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 예. 저는 김건태 교수님 수업도 들었는데 그 조선사 이제 강의하셨고, 근데 시험을 보는데 그 학생들이 궁금하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지 여쭤보니까 그냥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안심하잖아요, 그죠? 책 보고 이제 답 쓰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시험 시간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고 치고 나의 일생을 서술하시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 자, 2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예, 제가 또 중요한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네, 2부를 함께 진행할 우리 상학과 지금 우리 상학과 학생회장입니다. 윤혜선 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네, 앉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학생회장이에요. 네네. 어떻게 해서 학생회장 되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예. 할 사람이 없었어요? 네, 할 사람이 없었던 네.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중요한 거죠. 네.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중요한 70주년에 학생회장을 하게 됐네요. 네. 예. 네. 저기 학교 생활은 재밌으세요? 네. 네, 저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뵈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탈 없이 학교 생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예, 역사 공부는 어떻게 재밌으세요? 네, 저는 전공이 잘 네. 맞아서 정말 오. 좋아해요. 네, 제가 사실 다른 과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네. 사학과랑 진짜 아예 상관없는 예. 과를 다니다가 네. 너무 안 맞아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해서 사학과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예. 굉장히 만족스럽게 공부하면서 네.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잘해주나 봐요, 그죠? 네. 여기 친구들 다 와 있죠 지금. 네. 학생회장이면은 지금 몇 학년인가요? 저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 학생회장 합니까? 네. 3학년쯤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최근 한 몇 년은 예. 2학년이 계속 그렇군요. 예. 요즘 역시 3, 4학년들이 이제 뭐 저 취직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옛날에는 몇 학년 때 학생회장 했습니까? 3학년이 하죠. 네. 3학년이. 네, 3학년이 하고 집행부원 중에서 진짜로 할 사람이 없은 경우 2학년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죠. 예. 네. 학생회장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학술부장까지 해봤습니다. 학술부장. 네. 최태성 선생님. 예. 전 사문난적이어서 예. 그쪽과는 전혀. 네. 박성기 동무님. 예. 저는 학과 쪽보다는 전에는 동아리라 그랬는데 예. 동아리에서 좀 거기에서 장언했습니다. 예. 네. 윤중생활 연구회라고. 예. 네. 그냥 여쭤본 거니까요. 예.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예. 네. 자, 이분은요. 우리 이제 윤혜선 그 학생 회장을 이제 모셨는데 이제 재학생들께서 이제 뭐 선배님들한테 뭐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도 좋고 아니면 이제 또 이게 뭐 물론 방청석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도무님들 계시니까 뭐 이제 같이 이렇게 질문도 좀 듣고 대답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공개해 볼까요? 미리 네. 이거 질문 다 받았죠? 네네. 어떻게 받았어요, 참? 그 과정을 간단하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사소한 고민이라도 좋으니까 예.
보내달라고 막 네. 익명 설문지 만들어서 네. 돌려서 예. 받았습니다. 좀 질문이 사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공개해 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첫 번째 고민은 학업과 관련된 건데요. 네. 학창 시절부터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사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기도 힘들어서 갈수록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진입 첫 학기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역사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야, 굉장히 좀 힘들겠어요. 예. 지금 윤혜선 학생은 이렇게 참 즐겁고 재밌고 24시간 웃을 수 있고 아주 행복한 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 쪽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혹시? 뭐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런데 어느 분이 좀 대답을 아마 임진왜나 동문이 학점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학점이 제일 높았던 분이 조언을 좀 해주는 게 얘기를 좀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저를 알고 있는 저 뒤에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저는 전설의 학점입니다. 0.9이라고.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될 때는. 네. 역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네. 죽도록 열심히 했다. 예. 박강희 동무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학과를 가겠다고 결심을.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역사를 학교에서 배웠고 저희 아버지가 친구한테 잘못 속아서 200권이 넘는 역사책을 집에 꽂아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게 사학과더라고요 나중에. 아하. 그래서 이제 왔는데 처음에 이제 진짜 부푼 꿈을 안고 1학년 90학번 이제 90년도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는 전공이 1학년 때도 교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 고대사 같은 게 1학년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그때 그 깜짝 놀랐던 충격이 사실은 제가 밖에서 생각했던 역사와 과에서 공부하는 역사가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손병원 교수님이 처음에 수업 딱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분이 좀 말을 좀 무섭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무섭게 하시는데 니네들 말 몇 가지 해? 몇 개나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한국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적어도 한 3개, 4개는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대학원 제가 한 2년 정도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을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꿈을 품었다면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은 멋지게 보이는 어느 순간까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걸 이제 버틴 분이 있고 저는 죽도록 해서 버티신 분이고 저는 이제 답사로 바꿔서 전향을 해갖고 그냥 답사로 다녔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선생님은 1년 동안 도망가셨던 분이고 이게 아마 이 고민이 아마 제가 아마 했던 그런 고민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희 때는 1지망, 2지망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성대 영문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근데 왜냐면 제가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방향을 못 잡았고요. 그때는 정말 좌충 뭐 어떡해요. 그냥 왔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들고 재미없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제가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학과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꼬이는 스텝이 꼬이더라고요. 적어도 1학년 때라면 기본 대중서 있잖아요. 기본 대중서를 갖고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일단 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깊게 들어가 버리니까
난감하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적어도 사학과에 합격한 다음에 몇 개월 동안만큼은 재미있는 책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재미있는 책들로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꿰은 다음에 그리고 1학년 때 들어와서 또 2학년 때 전공 들어가면 네.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꿰고 있는 부분 속에서 흐름을 잡고 있는 부분 속에서 세밀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놓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흐름을 먼저 잡자. 이게 사실은 사학과 학생들한테 흐름을 잡자는 얘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랬으면 선생님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설명해 주실 때 아 저걸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드네요. 예. 네. 그 뭐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한 그 우리 후배님하고 가장 좀 그 비슷한 어떤 심정이셨던 네. 예, 우리 최태성 동문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공부 뭐 늦게 해서 뭐 좀 물론 역사가 좋아서 했습니다만은 다 재밌는 건 아니고 좀 힘들기도 하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에 이제 성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전에 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자, 우리 저 다음 질문 볼까요? 예, 네. 아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다고 했는데 네네. 여기서 이 침입한 친구가 저예요. 침입한 친구가 저예요. 윤혜선 양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질문. 네, 고민이 친구들이 자취방에 자주 그리고 마구 쳐들어와요. 개인의 사생활을 물어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요 학생만 구속시키면 되잖아요. 요 학생이 자꾸 침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학생 회장만. 예. 3명이 갔어요. 아, 3명 있어요? 아, 이것도 그룹으로 움직이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볼 땐 저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주 쳐들어간다, 친구들이. 예. 이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은 예. 그 친구 자취방으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예, 뭐. 그 친구 자취방으로 가는 거죠. 아, 그 친구 자취방으로 먼저 간다. 네. 예. 저희 때는 정말 저도 자취를 예. 용인동 뒤에서 했었는데 예. 거의 뭐 과뿐만 아니라 거의 저녁에 잘 데 없는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자고. 네. 저기는 친구만 되면 괜찮습니다. 예. 위 선배들 후배들 막 다 같이 네네네. 와가지고 그냥 또 정상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와서 꼭 남겨놓고 갑니다. 뭐 아침에 보면은 이불을 빨 정도로 이렇게 뭐 도장을 남겨놓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예, 참 80년대는 네.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이 쳐들어가는 장본인이 있으니까 물어보죠. 왜 쳐들어가는지. 이날은 친구 생일이라서 네. 생일 파티 해주려고. 생일만 쳐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예. 그냥 갈 데 없을 때 네. 가기도 하고. 네. 윤혜선 양은 자취 안 해요? 저는 집이 해화예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네. 그 쳐들어갈 수도 없네요. 여기 자취를 안 하니까. 먼저 쳐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학생 회장님이 저런 고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쳐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셨어요? 예. 회장님이 가시는데 왜 또 예. 그걸 또 학생이 저희 때는 회장님이 오시면은 그냥 다 이렇게 비켜드리고 예. 했습니다. 여기는 학생 회장님에 대한 건의가 학생들 사이 별로 없는가? 네. 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예. 아니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실 거예요 조금. 예. 네. 예. 제가 뭐 질문하려다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우주의 기운을 말씀하셔가지고, 예, 우주의 기운이 와야 되는데 저리 가버렸나 봐 지금. 예. 뭘 여쭤보려고 했던가? 같이 쳐들어가는 이 질문 올린 친구가 네.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네. 남학생들하고는 안 어울려요? 남학생 자취방에는 간 적 거의. 아니 뭐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남학생들하고는 안 어울리느냐? 학교에서는 어울리죠. 네, 학교에서는. 네. 네. 임지라 동무님,
어떻게 여기다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줘 보세요. 그래야 저 학생이 좀 편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저도 자취방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 집에서 다녔고 뭐 이렇게 특별히 경험은 없지만 예.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렇게 막 쳐들어오건 쳐들어가건 이런 가까운 친구 사이가 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계속 쳐들어가고 예. 저쪽에선 계속 당하고. 그냥, 뭐 사생활 예. 이런 거 그냥 사생활을 특별히 예, 뭐 예.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네. 말씀 좀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직장 들어와서 사귀는 네. 친구는 별로 이렇게 가깝게 될 수가 없고 보니까 대학 뭐 중고등학교가 훨씬 그럴 수 있지만 네네. 대학생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예. 두고두고 정말 재산이지 않을까. 아하, 예. 저는 정말 혹시 계세요? 이 질문 올리신 분? 네, 여기 앉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학생의 고충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예. 근데 계속 친하게 지내라고 지금 임진아 저 선배님이 얘기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친하게 지낼 거예요? 아니면 방을 뺄 거예요? 예, 네, 자취방 계약이 1년 넘게 나와서 아직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방을 뺄 수가 없고. 네. 예. 혜선 하는 거 봐서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던가 할 것 예.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두 명은 누구예요? 또 다른 두 명은 손 들어봐요. 예, 손 들어봐요. 또 다른 두 명. 다들 참 예쁘장하게 생긴 규수들이 참 몇 시에 쳐들어가는 걸까?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네 분이 친하군요. 예. 근데 저 공감합니다. 임진아 동무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죠. 학창 시절에. 예. 사실 이게 고민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저는 그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 고민 아니. 앞으로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별 고민도 아닌데 학창 시절 지금 잘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좋은 친구들하고. 사소한 거라도 괜찮다고 보내달라 해서. 예. 정말 사소한 거. 네. 거기가 좀 잘못됐구나 시작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네, 다음은 진로 관련된 질문인데. 진로. 네. 진로는 소중가? 미안해요. 갑자기 아재 개그를 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반성할게요. 깊이 반성합니다. 네. 아니, 전 진로 정말 싫어합니다. 이 질문 저한테 해주지 마세요. 저기 재미없으시면요 가셔서 막걸리 한잔 하고 계세요. 좀 이따 가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문. 네. 예. 이게 전공인 역사와 관련된 진로도 잘 모르겠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디로 갈지 방향은 잡혀 있는 게 보이는데 저는 갈피조차 밟지 못해 불안하네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공부하는 의미도 찾지 못하겠고 힘들기만 합니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무겁네요. 예, 고민 많이 하고 있네요. 다른 친구들은 또 이렇게 진로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저를 쳐다보시죠? 아니 왜냐면 제 질문이에요 이게 제 질문이라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와가지고 일단 뭐 여기 많이 있겠지만 제 집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교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까 사실 1학년 때 이제 저희 과방에 가서 참 제가 두려웠다는 게 뭐냐면 저것도 저는 여의고 사치다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빨리 자리 잡아가지고 빨리 취업하고 돈 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어려워요. 역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진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공교육 철저하게 학교의 어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란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근데 대학교에 왔는데 선배들 같은 걸 보면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구나. 근데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죠.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성대사학과에 들어왔으니까 성대사학과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거 일단 잘해놓자. 네. 그러니까 사학과에 왔으니까 학점 관리 잘하자. 네. 그리고 그 당시 영어 중요했으니까 중도에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다 보면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4학년쯤 되면 어떤 길이 좀 보이겠지 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고 4학년 때 돼가지고 이제 교사가 됐죠. 네. 되고 나서 그 교사가 되고 나서 저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제 꿈이 뭔지를 잡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을 보내면서 잡았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잡이죠. 그 교사라고 하는 잡을 갖고 아이들 앞에 서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면서 그때 비로소 제가 뭔가를 잘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답이 안 나올 때는 그냥 현재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잘하는 달란트가 하나씩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날이 됐을 때 그거 갖고 밀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살아오니까 그런 답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성기 동무님 뭐 한 말씀 조언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걸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기회를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를 보면 알죠. 진로를 모르더라도 진로를 몰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계속 술만 마시면 안 되겠지만 저도 술 관련돼서 양조 경영학과 제가 지금 늦었지만은 석사 과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을 하게 되면 그쪽 그 분야 내에서 필요가 생기고 또 자리가 생기고 왜 저를 못 보시는 거죠? 진로 때문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자신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가 나와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쪽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다음 또 질문. 네, 다음 질문은 연애 관련 질문인데요. 첫 질문이 번째, 두 개네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연애 자체가 너무 귀찮고 연락도 귀찮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근데 왜 주변에서는 연애 안 하냐고 그래서 짜증이 난다 이런 고민이고요. 네. 두 번째 고민은 이거 진짜 질문입니까?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접점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저기 질문이 두 개니까 이렇게 골라서 답변을 좀 주시죠. 박광일 대표님. 두 번째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연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왜 연애를 본인이 고민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주가 도와줘서 일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그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접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피상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즉 외모를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그 여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2명, 3명씩 같이 다녀요. 4명입니다. 4명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까 확인했어요 우리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처음에 얘기해서 다이렉트로 나 너 좋아해 해갖고 좋아할 사람은 9,999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0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0명 중에 한 명만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나 당신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은 받아준대요. 나머지 9,999명은 아는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친구를 공략하면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이 친구한테 소개시켜 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엉뚱한 친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 바람에 되게 꼬였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결국은 결혼했는데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예. 네. 박수 쳐야 되는 분위기인가 보죠? 네. 네. 예.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이 질문한 두 분 계신가요? 예. 답변이 됐을까요? 답변이 됐을까요? 손 안 들어요. 예. 아니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샤이한 그런 그런 역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예. 근데 진짜 인기가 많고 그랬는데 저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예. 용기가 안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예. 아니 진짜 살면서 지금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아니면 말고 이 아니면 말고의 정신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용기. 그러다가 차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후배님들보다는 좀 더 뒤에 살아봤잖아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그걸 왜 안 했을까. 그래서 그 순간에 혹시 차이더라도 그때 그 창피함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아니면 말고에 그 정신만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대학교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볼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아하. 왜냐하면 저도 지금 되게 연애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대학교에 다녔을 때 왜 안 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왜 많이 안 해봤을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뭐 귀찮기도 하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막 다 짜증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라면 정말 연애를 가서 정말 너무나도 슬퍼도 보고 울어도 보고 행복해도 보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대학 4년이 아닐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귀찮아하면 안 되겠네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임진아 동무님 혹시 학창 시절에 연애하고 이런 거 귀찮다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었어요? 저는 귀찮은 게 아니라 별로 저야말로 별로 귀찮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고 갈 길이 멀어서 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 저한테 해당되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최태성 동무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나는 귀찮으니까 이거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선택들을 차단하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일 뿐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또 해야 되고 뭐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 문제를 이렇게 딱 셔터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민할 때 하고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었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로운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훨씬 더 빨리 결혼하셨겠죠. 그랬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가만히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모르지만은 그 데이트하자고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기 많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러네 지금 보니까. 아무튼 뭐 대답은 요 앞에서 이제 세 분이 세 분만 하셨나요? 아니면은 우리 박성기 동무님 얘기 안 하셨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너무 아니 제가 억지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갈까요? 네 이제 다음 질문 뭐예요? 일단 준비된 마지막 질문. 그래요? 마지막 질문. 네,
네, 군대를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2학년 끝나고 가면 너무 바로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네. 더 나중에 가자니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군대 네.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여학생은 안 가도 되고요. 예. 누가 어떤 남학생이 질문을 했을까요? 군대 지금 여기 남자 저까지 해서 네 사람 나와 있는데 군대 다 갔다 오셨나요? 아, 다 갔다 오셨어요.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왔어요. 예. 아마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군대? 예. 제가 군대를 되게 늦게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도 잘리고 또 뭐 군대도 또 되게 늦게 갔습니다. 예. 뭐 몇 살에 가셨나요? 늦게. 25살. 25살. 예. 네, 갔었고 그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 아들도 지금 24인데 지금 훈련소에 있습니다. 아, 예, 예. 24살인데 훈련소에 있고 또 그 네.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이 23인데 둘 다 아들인데 아직까지 군대 안 가고 있고 예. 뭐 언젠가는 뭐 갈 거라고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아들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간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근데 군대 문제는 꼭 내가 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제일 후회하지 않는 거는 일반적인 길을 가는 게 제일 저는 어떤 확신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갈 때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늦게 가가지고 저보다 한참 아래 어떤 막내 동생한테도 뭐 이렇게 그때는 막 맞고 이랬으니까 저 여기 그렇죠. 맞고 했던 기억이 네.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예. 어떻게 보면 삶의 좀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때 하라는 게. 예, 조금 일찍 다들 갈 때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예. 뭐 혹시 예. 그러니까 박강현 저는 의원님, 예. 이제 뭐 대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가 보통 4년을 다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기는 이미 이제 3학년이 됐고 네. 그 제대할 때쯤 되면은 뭐 군대 가 있고 예. 이런 상황이고 여학생 진짜 몇 명은 있는데 거기 가서 말 걸기도 애매하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1, 2, 3, 4학년 끝나거나 해갖고 나이가 들어서 가게 되면 군대라는 동네는 나이 들어서 갈 동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어떤 연결고리를 학교에다가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 됐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자취방을 오픈하는 방법을 쓰면 좋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고리를 가져야 예비역이 됐을 때 이제 선배, 동기, 후배라고 하는 나중에 여기서 만들어진 인맥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성대사학과를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또 갑자기 후기로 왔거든요. 예. 후기로 왔는데 예, 그 시절은 전기 후기가 있었죠. 예, 근데 왔는데 와서 다녀 보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인연이 없었던 거고 이 네. 인연이 사실은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예. 그 인연의 가장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드니까 군대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예. 이 일반적인 진로를 선택하실 때 네. 조금 친구를 그리고 진짜 대학 다닐 때 공부만 하지 마시고 네. 좀 친구 만들어 놓고 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친구 있다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그 동기 군대 갈 때 다 같이 가버리면은 그 교실은 헝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선배들하고 이제 저희는 87학번들하고 같이 예, 공부를 예. 했는데 그분들이 참 그러니까 선배인데 동기면서 같은 학년인데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 그분들은 갔다 와서 뭘 하냐면 그냥 취직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네. 생활을 누리시는 게 아니라 아하, 취직. 예, 바로 취직 취직을 준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뵐 때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2학년 끝나고 가서 3학년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하나 아까 마지막이라며. 아니, 빼먹었어요. 예. 네, 조금 이렇게 정신을 좀 집중해 주세요. 예. 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네, 예.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네. 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로 취업 활동 및 취업 후 회사 예비 소집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마땅히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취업 활동하는 친구들도 마음껏 취업 활동을 못하고 취업이 된 학생들도 혹시나 불이익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까 그런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정부에서 한 분을 모셔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를 한 분 모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그런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은 학교 측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학교 부분 측에서? 같아요. 네. 우리 대학 본부에서. 네. 오늘 토요일이라 출근들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아까 내려가 봤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청탁금지법 이게 아무튼 취지는 참 좋은 건데요, 그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뭐 적용하는 이런 어떤 문제에서 우리 어떤 사회 간섭이라든가 우리 어떤 생활하고 좀 딱딱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문제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 이 학생을 뭐 예를 들어 취직할 때 어떤 뭐 회사에 추천을 한다든가 그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울산 학생이 있으니까 내 자신 있게 추천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아닙니다. 사기업은 됩니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사기업은 됩니까? 네, 공기업만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기업에는 취업 활동을 교수님들이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실하신 거죠? 네. 예. 그럼 우리 술에는 추천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문제는 뭐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시행하고 얼마 안 된 거니까 차차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규정이 뭐 바뀐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죠?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이제 받은 질문은 다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뭐 즉석에서 궁금한 게 좀 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우리 저 가운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전 사학과 학부생입니다. 예. 네. 예. 저도 사실 역사 사학과로 온 게 처음에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바라는 것도 많고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아서 왔는데 와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실이랑 좀 허황된 꿈 사이에서 계속 그 경계선에서 저는 계속 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좀 정말 사학과로 석사 박사 하면서 연구까지 나도 해보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뭔가 저랑은 맞지 않는 길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 전 복수 전공으로 경제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사실 저랑 잘 맞긴 해요. 잘 맞고 그래서 좀 그쪽으로 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바라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하고 싶은 게 저는 역사 공부해서 저는 좀 작가 같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좀 드라마나 영화. 근데 아무래도 이젠 점점 갈수록 허황된 꿈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놓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못 놓고 있는데 어떻게 꿈을 놓고 현실을 택하는 때가 슬슬 저도 취업할 때가 되고 해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좋아하시면 돼요. 지금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제가 나와가지고 역사 컨텐츠를 지금 이제 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너무 부족해요. 뭔가 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역사저널 그날 같은 경우에도 작가분들이 6분이 계신데 한 분만 사학과 출신이고 다 사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다 사학과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없어요. 근데 사학과를 가시는 분들은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미 있으세요. 그 벽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죠. 왜냐면 그건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의 벽을 넘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그 한 우물을 파면요 꼭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우물을 파기까지의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물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경험상 봤을 때 100% 다 한 우물을 파신 분들은 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좀 잘 보세요. 선배들의 모습을 보셔가지고
좀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시기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역사를 가지고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아까 작가라 말씀하셨는데 작가가 할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작가의 영역은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그거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맞다면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뭐 편하게, 예. 뭐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없으세요? 예. 괜찮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토크 콘서트 시작하고 1시간 반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어요. 예. 원래 한 90분 정도 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었죠. 예.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뭐 질문이 없으면은 예. 뭐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학과 70주년입니다.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 예. 이렇게 동문 네 분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회장 윤혜선 이렇게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뭐 끝 인사하게 한 말씀씩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쪽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저쪽에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네. 여긴 맨 마지막에 하라 그러죠? 그럴까요? 예. 임진아 동무님 먼저. 예. 대학 다닐 동안 열심히 뭐 공부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살면서 그 4년 동안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처럼 남아 있어서 어디 내놔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저한테 항상 고향같이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우리 과가 많이 표현하진 못했지만 네, 그래서 70주년 정말 뜻깊고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광일 동무님. 사학과 다니면서 4년 동안 공부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 일을 하면서 그만큼 아마 제가 공부를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거보다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언가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 4년 동안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 잠깐 있었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를 그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17년 동안 회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향후에 어쨌든 점점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점점 알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과거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경제학과 복수 전공했고 우리 때 이제 처음 복수 전공 이제 시작이 돼서 복수 전공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4년 동안 역사 공부해서 어디에 가든 그게 불필요하거나 괜히 했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게 경제든 경영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게 그때 부족했다라고 느낄 거지 그때 4년을 한 2년 빼서 이쪽으로 쓸 걸? 이라고 한다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많은 책에서 많은 그 조상들이 얘기를 해놨고 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거든요. 그 가치를 나로 끄집어낸다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누군가가 던져놓은 이 평생 한 60년, 80년, 100년을 잘 살고 가는데 그래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의미를 여기서 찾았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얼마나 기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사마천의 사기가 됐던 헤로도트의 역사가 됐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학교 다닐 때 떠오르지 않았는데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인문학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사회에 막 뭐 전쟁 평화 얘기를 하는데 진짜 헤로도토스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평시에는 아들이 자식을 묻지만 전쟁이 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묻는다.
그것만큼 강렬한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찾아간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4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더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실 분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태성 동무님. 저는 그 대학교 4년을 보내면서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1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셨던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교수님들하고 제 동기들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구나.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성대사학과에 있는 동기와 교수님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그 우리를 외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부채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대사학과 4년 동안 제가 우리에 대해서 고민 못했지만 사회에 나와서 나는 우리에 대해서 잊지 말고 고민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성대사학과 4년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10년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10년이 지났을 때 나도 우리를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대사학과의 90학번으로 10년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기 동무님. 네, 저는 우리 회사의 사명이 도전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생각해보면 거의 도전의 영속이었습니다. 그만큼 도전을 했다는 것은 제가 실패를 많이 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까 제가 3번 잘렸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에도 제적을 당해봤고 그리고 제가 꿈이 기자였었는데 학보사 다니다가 학보사에서도 잘렸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뭐 성대는 8호 학번이 없습니다. 성대 학보사에는 지금 같이 동반 사퇴를 해놓은 바람에 그리고 회사에서도 또 잘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뭐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말지라는 이런 부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한쪽 문이 닫히면은 반드시 한쪽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회가 꼭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쪽에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잘렸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뭐 막걸리 공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그만큼 내가 저는 젊은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충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꿈이 있어야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작은 꿈이든 뭐 다른 사람이 변치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 부분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길은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정은백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 사랑하는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배님들 고맙습니다. 막걸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저 학생회장 윤혜선 양, 우리 사학과의 이제 현재이자 그리고 또 이제 미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윤혜선 학생회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70주년 뜻깊은 행사에 학생회장으로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끝 인사 이렇게 두 가지를 마이크 드릴까요? 예. 일단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제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고민 보면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당장 제가 구체적인 뭔가가 없더라도 그냥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감은 일단 저한테는 정말 대선배님들이신데 이렇게 같이 패널로 이렇게 나와서 토크쇼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친구 자취방에 쳐들어가시고 학교 나와서 이제 교수님들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그러면은 우리 저 박성희 동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뭐 한쪽 문이 닫히더라도 다른 쪽 문이 또 열리니까 미래는 참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그냥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학과 70주년입니다. 이 7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거죠. 70년 동안 이 사학과를 이렇게 훌륭한 학과로 지켜오신 것은 아마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동무님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랄까 이 역사, 이 사학과의 역사 전통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배들이 잘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성대사학과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평화를 구현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인재들을 좀 계속해서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또 동문님들 또 재학생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토크 콘서트 사학과 70주년 기념 불사조 사학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